안녕하십니까. 저희 김영미라고 합니다. 저 이렇게 사진으로만 책을 보다가 어저께 저희 집에 배달이 돼 갖고 왔더니 저희 남편이 이런 책을 언제 썼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 쓴다고 맨날 앉아 있었는데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좀 약간의 잘난 체를 했습니다. 열심히 썼다고. 근데 책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예쁘게 나와서 더 기쁘고 좋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의생명과학과 약학연구에서 남녀 차이라는 이렇게 좀 풀어서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차의학이라는 그 말은 이미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의학계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성차과학, 성차약학이라는 말은 전혀 사용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번에 저희가 이 책을 만들면서 고민을 하다가 아예 우리도 이렇게 분야를 만들자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설명을 해주시면 성별, 남녀 간의 차이를 연구하는 과학이다, 남녀 간의 차이를 연구하는 약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성차의학이 책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저도 직접은 지금 처음 봤는데 그랬더니 다 성차의학만 보고 계신데 성차과학과 약학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쪽으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 젠더 혁신 연구 사례를 저희가 이제 발굴해서 넣고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간하게 된 교과서 형태의 책을 발간하게 된 배경으로는 저희가 그 젠더 혁신 센터에서 어떻게 하면은 섹스라고 하는 베리어블을 우리 연구에 되게 같이 채택을 할 수 있겠느냐, 넣어서 연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2018년에 그리고 20년에 저희가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그 소개하는 것, 젠더 혁신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과 성별과 젠더를 고려한 의생명 과학 연구라고 해서 이거를 동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굉장히 잘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지만은 이게 홍보라든지 혹은 이 억세스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같은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는지 많은 분이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보신 분들이 그 뒤에 예제로 해서 당신이 만약에 이 분야에서 그랜트 프로포저를 그 리뷰할 적에, 피어 리뷰를 할 적에 어떻게 이 성차에 대한 연구를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된 연구 과제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예제 문제를 좀 주었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되게 좋았는데 저기 계시는 여의주 교수님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그걸 많이 만드셨었는데 그걸 하신 분들이 되게 어렵다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이 기본 생각이었고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혜숙 교수님께서 이것을 좀 풀어서 좀 책으로 읽으면서 그냥 그 교육, 요즘 학생들 그 유튜브에서 3분 보고 치우는 그게 아니고 정식으로 읽어서 지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필진을 저를 포함해서 16분이 이제 참여를 하셨습니다. 너무나 미남 미녀시죠. 네, 그런데 이름을 이제 들어보시면은 사실 저희 분야에서 내노라 하는 연구자들이십니다. 이분들이 그 정말 당신이 이 분야에서 2등입니다 얘기하면 서운하실 분들이 여기에 전부 그 저자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려서 부탁을 드렸을 적에 정말로 기꺼이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렸고요. 특히나 남자 교수님으로 이 취지에 공감하시면서 참여해 주신 두 분, 김상건 교수님과 성재경 교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자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남성 과학자도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목차로는 저희가 세포와 동물 실험에서 어떤 성별 이슈가 있는지 하는 걸 보여주고요. 다른 논문들에서 신경계, 자가 면역 질환, 심혈관 질환, 감염 및 자가 면역 질환에서 어떤 성차가 보고되고 있는가 하는 걸 리뷰를 하였고, 국내 젠더 혁신 연구 사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연구하신 교수님들이 자기의 백그라운드와 함께 어떠한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뇌과학, 독성학, 간질환, 그다음에 항암 치료제, 치매 치료제, 그다음에 식이섭취 빈도에 대해서 각각 이제 쭉 서머리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쓰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이런 걸 쓰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전문가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이 중요성을, 성차의 섹스 디퍼런스, 젠더 디퍼런스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인지하고 그것을 연구에 접목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러한 모양을 보여드리게 된,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그런 책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도 이제 시작하는 처음 배경의 시작입니다. 약물 스크리닝을 하는데 전립선 암을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데 만약에 피메일 셀을 써도 괜찮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흡연에 의한 암 발생을 연구할 적에 남성을 대상으로만 연구를 해도 될까,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죄송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기대 수명이 더 깁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더 빨리 죽는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여성은 오래 살지만 굉장히 많은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감염률이 여성이 좀 높지만 남성이 사망률이 더 높았다 하는 것이 보고가 되어 있고요.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면역 반응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물학적인 성별과 젠더, 그리고 이 둘 간의 상호작용까지도 질병의 발병 위험도나 의료적 치료에 대한 반응도, 임상의학적 특성, 심지어는 얼마나 자주 병원을 찾는가, 그다음에 처방에 대해서 얼마나 순응하는가, 이거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데, 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돼 있는데 외국에서는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성 남성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학적 특성까지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할 때, 끝날 때가 아니고 시작할 때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인지를 하고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내 연구에 인코퍼레이트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연구 진행할 때까지 계속 생각을 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해숙 교수님께서 이 자리에 남성 연구자들, 과학자들을 이 자리에 꼭 초청을 하고 싶어 했던 것도 여성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너희들만이 떠드는 그런 중요성이 아니다 하는 것에 꼭 강조를 하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자리를 또한 마련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별과 젠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별하고 젠더의 차이가 무엇이냐? 성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성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섹스 앤 젠더를 구글 트랜슬레이트 번역하는 데 넣으면은 성과 성이라고 나옵니다. 도대체 젠더와 섹스를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했고, 우리나라 말로는 구별을 할 수가 없어서 섹스는 저희는 성별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젠더는 그냥 젠더로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생물학적인 유전자 호르몬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사람과 동물과 세포를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가 되고 간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생물학적인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별이라고 하고, 젠더는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연결을 받아가지고 여성성, 남성성, 페미닌 하다, 영어로는 마스큘린 하냐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마스큘린 할 수도 있고 남성이 페미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데 젠더를 얘기를 하면 꼭 트랜스젠더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트랜스젠더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도 저희가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젠더는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적용을 하지 동물에다 젠더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따가 재미난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생명과학 연구에서 성별과 젠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가 된 것이, 첫 번째 저희 생명과학을 하는 사람의 마지막 최종 목표는 항상 신약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난치병이라든지 치료하지 못하는 것에 근본적인 질병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 그것이 신약 개발이 되겠는데, 그렇게 개발한 것이 임상 4상까지 다 끝나고 나서 시판이 되었을 적에 도중에 갑자기 중단된 약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10개 중 97년에서 2000년 3년 사이에 10개 중 8개가 여성에 대해서 부작용이 과다했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거 신약개발회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약을 개발을 했는데,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위드드로우 하게 된다는 건 그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그 국가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이게 힘들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해야만 한다 하는 거고, 연구자로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세포를 사용해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바이오는 세포를 하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바이오 그 시밀러 같은 거 만드는 회사들 다 세포를 가지고 세포에서 뭐를 해서 하는데, 그 세포가 성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 진단 및 치료에서 인식과 편견이 있다. 이거는 성차의학에서 이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의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여성의 질환이라고 생각해서 남성이 골다공증이 일어났을 경우에 치료를 잘 못하고 진단도 잘 못하는 그러한 그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차는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우리 그 오믹스 시대에 오면서 메타볼로믹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우리 혈액 중에라든지 이런 체액 중에 있는 메타볼릭 그 중간체 같은 것들을 많이 디텍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메타볼로믹스죠. 그랬더니 해보니까 여성과 남성에서 131개의 대사체를 발견을 했는데 102개가 혈중 농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분명히 여성과 남성이 차이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 베리언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 호르몬의 차이가 있고요. 성 염색 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아웃컴, 이제 결과물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성 호르몬의 차이는 호르몬 농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해갖고 대표적인 게 심혈관 질환이 되겠고, 염색체 차이로는 파킨슨, 치매, 조현병, 뇌졸중 등의 그 차이가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보다 나은 의생명과학 연구를 위한 시작이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요. 맞춤의학 시대가 이제 온다고 얘기한 지 꽤 오래됐지만 아직 맞춤의학까지 가지 못하고 있지만, 퍼스널라이즈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메디슨이 되는 거에 앞서서 우선은 여성과 남성의 그 차이를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책에 이제 있는 내용을 조금씩 맛보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세포에는 성별이 있다. 그래서 세포 성차가 있는 걸 인지하고 쓴 책 그 저널의 그 논문들을 보니까 하지 않은 그 AJP라고 아메리칸 저널 오브 피지올로지에서 이제 조사한 겁니다. unspecified가 거의 75%였습니다. 2013년에. 그래서 이거 이제 그런 저널들에서 이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면 안 받아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50% 정도로 5년 있다가 줄었는데 아직도 이것을 넣어가지고 논문을 작성하는 예가 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지금 젠더혁신센터에서 세포의 성별을 나타내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저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 범부처 재생 되게 길어갖고 제가 다 못 외웁니다. 사업 단장님께서 연구비 그 지원을 이제 굉장히 큰 금액의 연구비를 지원을 하시는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줄기세포를 가지고 했는데 XX 세포 여성 세포죠. XY 남성 세포인 경우에 줄기세포를 근육세포를 이식을 하고 얼마나 분화됐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여성 세포는 잘 분화하는 데 비해서 남성 세포는 분화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재생 인덱스라고 해서 줄기세포가 여성일 때 받는 이거 도너가 이제 줄기세포가 되겠고 리시피언트가 마우스가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서 여성에서 여성으로 갔을 때 굉장히 잘 생착이 되는 데 비해서 남성으로 갔을 때 생착이 떨어지고 마우스가 XY 남성 줄기세포를 하면은 XX에다 하니까 이거보다도 적습니다. 그 다음에 XY 하니까 더 적게 되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이 같으면 이렇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XY 남성의 줄기세포가 생착률이 왜 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줄기세포를 그 세포 치료제로 사용할 적에 분명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줄기세포 세포 치료제 연구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면역세포에도 차이가 있다 그러는데요. 요거는 제가 조금 아까 그 성차의학을 봤는데 성차의학 인트로덕션에도 이 그림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똑같은 그림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림만 넣고 다 번역을 해갖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글리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뇌세포 뇌에서 신경세포 외에 글리알 세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에스트로사이트라는 거하고 마이크로글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마이크로글리아가 활성화되면 염증을 일으킨다 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뇌 염증 반응이 각종 질병의 원인이다 하고 되어 있는데 남성 마이크로글리아 같은 경우에는 친염증 피노타입을 나타내고요. 여성 마이크로글리아 같은 경우는 항염증 피노타입을 나타낸다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저널, 네이처 이런 네이처 자매지에 이게 이제 논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도 상당히 놀랬고 왜냐하면 이 마이크로글리아와 에스트로사이트이 그 어떤 페이스에 따라서 활동하는 게 굉장히 다르다는 보고들이 계속 있었지만 그것이 설마 성별에 따른 차이일 것이다 하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러한 성별에 따른 차이까지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논문이 있는데 이것을 인지하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인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의 성별 젠더 이슈는 여기 성재경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섹스 젠더 이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에다 젠더를 쓰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로던트 스터디에서 섹스와 젠더를 이렇게 잘 넣은 거는 다 좋은데 문제는 젠더를 넣는다는 겁니다. 동물 실험에서 젠더 디퍼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그 데피니션에 대한 혼동, 그다음에 젠더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멋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그 정의 하에서 과학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성재경 교수님 원고 중에 굉장히 좋아하던 제목입니다. 동물 실험에서 성별의 왜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성이 사람에게서 질병이 80%가 나오는 그러한 질병, 이거 그 갑상선 염이죠. 갑상선 염에서 그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쥐를 가지고 동물 실험을 할 때는 50% 정도를 남성 메일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성이 굉장히 도미넌트하게 여성에게 많이 나오는 질병인 것조차도 동물 실험을 할 때는 쉽다고, 여성 동물보다는 남성 동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그 자기가 연구하는 질병이 어떤 성차가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인지하고 그것을 자기 실험의 그 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동물 실험할 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나카오 마우스라든지 트랜스제닉 마우스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이거는 나카오 마우스를 가지고 이제 뮤턴트 마우스를 갖고 했는데요. 뮤턴트 어떤 유전자를 뮤테이션 시켜 가지고 피노타입을 봤을 때 남녀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걸 봤더니 남녀 차이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보통에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그 유전자를 나카오 시켰을 적에 나타나는 성차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전자의 기능과도 성차가 연결이 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인지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연구를 계획을 할 때 성차 표현형이 존재한다면은 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경로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표현형이 존재하면은 그 다음에 호르몬이냐, 그렇다면은 수용체를 동정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니면은 이 테스토스테론이 역할을 하나, 그랬을 때 어떤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의 차이인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쥐에서 오바리를 떼어내는 그런 수술을 해가지고 실험을 해본다든지 하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면은 그 다음에 성염색체가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있다면은 그 성염색체 안에 어떤 유전자가 거기에 관여하는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하게 되고, 이것저것 다 아니오면은 실험 조건이 뭔가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플로우 차트를 가지고 자기 연구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질병의 성차 연구의 예시를 보면 신경계 질환에서 뇌전증, 이건 특발성 관질이라고 하는 건 여성이 많고 2차성 전신 발작은 남성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렇다면 그 관질이라고 하는 이 뇌전증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떻게 우리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가지고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이유를 찾게 되면은 사실은 저희가 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문제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남성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건 남성이 많고요. 자폐 스펙트럼, 이거 우영우 변호사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됐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남성에게서, 여성이 아니라 남성에게서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치매인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여성한테서 많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파킨슨 같은 경우에도 그 여성에게서 많고, 뇌졸중은 남성에게서 많습니다.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남성에게서 이제 쭉 많았죠. 여기서 50대도 보면은 이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 이종훈 교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책에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50대까지 60대까지 남성이 많다가 80대 가면 역전이 됩니다. 왜 역전이 되는지, 이게 오래 살아서 그런가? 그럴 가능성이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런 상황에 있다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뇌졸중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그러한 연구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손영수 교수님께서 적어주셨는데요. 굉장히 저도 이거는 몰랐었습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콜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남성은 굉장히 잘 만드는데 여성이 잘 안 만든답니다. 그래서 여성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콜티졸이 나오면은 대처를 할 수 있는데 대처할 능력이 적어지는 겁니다. 여성이 왜 이것을 적게 만드는지 잘 모른답니다. 아직도 잘 모른답니다. 그래서 동일한 스트레스 상에서 여성이 왜 콜티졸을 적게 만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얘기하면 왜 여자가 더 스트레스에 더 민감한가 하는 것을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챕터에서는 성호르몬의 얘기, 그다음에 염색체가 관련할 거냐,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그런 팩터들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염증과 면역 반응에 성별 차이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위험도에 성별 차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성별과 젠더 간의 상호작용을 보면 성별이라고 하는 성호르몬과 생리적 영향, 유전, 그다음에 민감성, 성별 민감성, 그러니까 섹스 센시티브 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발현이 되면은 배아 상태에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환자로 발현할 때까지 여기에 이제 각각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거고요. 젠더라고 하는 건 환경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가장 저희가 주목을 하는 것이 에피지네릭 모디파이어라 그래서 그 진에 모디피케이션이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모디피케이션이 있는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별과 젠더는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연구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디자인하고 우리 이런 것 연구하시는 분들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별과 젠더에 관한 질문과 그 교란 요소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컬렉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것을 나중에 반드시 고려를 해서 분석을 해야 하고 그리고 논문을 발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로 썼더니 잘 눈에 안 들어오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계획을 처음에 만들고 연구 계획하고 사람을 모집할 때 임상할 적에는 사람들 갖다 모집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거냐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 수집과 분석과 논문 발표에서 성별 의 요소를 항상 고려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젠더 혁신 사례로는 뇌과학, 독성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 반응, 특히 간질환에서 이거 김상건 교수님께서 써주셨고요. 그다음에 항암 치료제의 감수성의 성차가 있는데 그거는 문혜리 교수님과 저기 계시는 김선영 교수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치매 치료에 대한 예방을 위한 성별 차이 있는 거는 정희숙 교수님이 써주셨죠. 식이 섭취 빈도에 젠더를 반영을 했더니 굉장히 다른 해석이 나오더라 하는 거 백희영 교수님과 그 연구자들께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제가 그거는 되게 복잡합니다. 약물 반응은 약물마다 다르고 너무 많아서 저희 페이지를 늘리는데 아주 기여를 할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요약하지 않았고요. 흥미 있으신 분들 그것을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것이 아마도 연구를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데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별과 젠더를 변수로 포함시키는 아까 이 프로세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젠더가 포함되는 거는 사람 대상의 연구가 되겠고 성별을 하는 건 사람 그리고 동물 그리고 세포까지 다 해가지고 세포 동물 사람 연구에서 되고 이 상호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거 하고 제가 여기에 보고하지 않은 내용은 사실은 뭐가 있냐면 동물 실험을 할 적에 연구자가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서 그 동물 실험의 반응이 다르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난감합니다. 남학생이 가서 했을 때하고 여학생이 처치를 했을 때하고 쥐가 하는 반응이 다르답니다.
이거를 갖다가 실험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를 정도인데 그런 보고가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 효과는 강력한 연구 방법론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고요.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성별에 따른 진단 가이드라인, 치료 가이드라인, 성차의 이해도를 증가시키고 질병 모델을 새로운 모델을 개발을 할 수도 있고요. 연구 실패를 할 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연구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연구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성차 연구는 남녀 차별화, 제가 이거 마지막 슬라이드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성차 연구를 한다, 섹스 디퍼런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저를 페미니즘을 하는 페미니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도 지금 나이가 꽤 됐는데 우리 조인호 박사님 한 해 후배입니다, 제가. 그런데 꽤 됐는데 아직 한 번도 저는 이 나이 되도록 제가 여성운동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차 연구를 한다 그러면 여성운동가 어떻게 여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냐를 소리 지르는 악쓰는 그러한 여자로 그렇게 이제 치부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여성운동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페미니즘은 리버럴 페미니즘이라고 해가지고 동등한 급여, 교육, 기회를 어떻게 여성에게 보자, 우리 투표권 달라, 뭐 하게 해달라,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운동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디퍼런스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강조하는 광범위한 거라고 그러는데 페미닌하다고 아까 메스쿨린하다고 하는 거 가지고 그 뭐 교과서에 밥하는 사람을 여자 앞치마를 입고 여성 엄마를 그려놨더니 안 된다고 아빠를 그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의 운동이 과연 도움이 되는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고정관념을 강화하려고 하는 남성성 이런 거를 강화하는 경향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코-컨스트럭션이 있어야만 한다. 과학기술과 젠더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걸 분석하고 서로 우선하지 않고 동시에 만드는 그런 게 있고요. 섹스 앤 젠더 어널리시스를 하는 그냥 저희는 섹스 앤 젠더 어널리시스를 하는 과학자로서의 위치를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양성평등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양성평등, 젠더 이퀄리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남성과 여성의 모두의 삶을 향상시키는 자원으로 이 책도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고 남성 과학자들도 이것을 읽고서 자기 연구에 반영을 하여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것이 완성품이 아니고 초기 작품이기 때문에 더 좋은 연구하시는 분들, 더 좋은 그 결과를 가지신 분들이 더 좋은 그 성차과학, 성차약학 그런 그 교재를 2권을 쓰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